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죠. 게다가 그동안에는 휑했던 관중석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경기장에서 외국인은 그동안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둘씩 다시금 경기장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 다시금 기운을 차린 것 같은데 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전반전 분위기하고요. 지금 후반전 들수록 우리 선수들의 골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경기의 현재 승점이 조금씩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어떤 선수들 위주로 좀 더 응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라인업 그 딱 구성해놨던 선수들이 오늘 8강에 포진이 돼 있을지 이 부분도 보시면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재미나게 경기 운영해 주실 두 분이에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갑자기 셀프로 할까요? 네, 셀프 소개. 알겠습니다. 알파 말이 안 나오네. 제가 할까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팀장 정태근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이렇게 한창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함을 까먹었어요, 제가. 괜찮아요. 정태근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토마토 투자클럽으로 모시고 싶나 봐요. 순간적으로 토마토 투자클럽 이렇게 나올래다가. 괜찮아요, 최상정 아나운서님. 예. 저희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저희 1시간 동안 이야기 좀 이어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응원하는 선수를 현재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8강에 어떤 선수들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경기 운영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경기에서 점차 1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뉴어리 이펙트, 일명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 달이 되면은 중소형 선수들이 그동안 꾸준히 개전성을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1월 효과가 있을 것인지 먼저 첫 번째로 섹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1월 효과 있다 없다 OX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있다 없다. 전 잇따라 보겠습니다. O X. 팀장님은 X. 두 분의 의견 엇갈립니다.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저는 일단은 환경 자체가 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뭐 전체적인 이슈들이 다 이제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실질적으로 1월달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월달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약간 이제 놀란 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네. 방역 완화 기대되는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화장품, 면세점, 뭐 호텔, 뭐 여행, 항공수요 등등 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CES 관련돼서 이제 오랜만에 UAM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1월 달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종목들 이제 아무래도 좀 굉장히 순환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CES 당장 이제 눈앞에 다가오죠. 그다음 JP 모건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이 저는 이제 좀 특히나 중국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도저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방역 완화를 좀 늦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1월 8일부터 이제 코로나 감염 방역 이 단계를 감류에서 이제 을류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PCR 검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한 이 계속적으로 방역 완화에 대한 이 조치들을 취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또 제약주들이 마찬가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제약주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화장장을 이제 더 이상 화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바로 화장해버려라. 약간 이제 이러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수로 이제 폭증을 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에 뭐 3,70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감염자 이 증가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이 어찌됐든 방역 완화를 하면서 기대감도 차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이 코로나 폭증세로 인해서 관련된 의료 혹은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굉장히 좀 기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이 아무래도 1월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1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CES라든지 JP모건 관련된 종목들까지 해서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부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를 살짝 멈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시도를
조금씩 이제 해주면서 종목들이 좀 순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1월 달에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목 순환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충분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치가 이런 아닌가요? 네, 반치가 아닌가요? 쭉 다 얘기해 주셨죠. 아니 그냥 네.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은 그럴 만한 섹터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매하기 좋으면 그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C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좋을 거다. 이렇게 저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쪽을 특히 코로나 좀 봐야 쪽. 된다. 중국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많이 봐야 된다라는 점. 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힌트를 다 준 것 같아요. 제약주들 다 올라오고 의료 인프라 같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또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 기이한 현상, 이 두 종목군들이 같이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타난 것 같고 이런 현상이 1월 달에 충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이 같이 이슈 있는 종목들 오늘 또 뭐 베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JCL UAM. 시스템, UAM 쪽들 네.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충분히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말씀 많이 하셔서 너무 좋네요. 네, 정태훈 팀장님 없다라고 보시는 네. 거세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지금의 어떤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여긴 동일해요. 어. 동일하고 저도 투자 입장에서 신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X를 골라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들어요. 신년 호가라는 게 예를 들게 되면 2019년 1월 달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업데이팅 되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X 선택한 거죠. 두 분이 결국에는 의견은 네. 같은데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주신 게 개별 종목 장사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고 네. 정태근 팀장님도 개별 종목 장사 가능하지만 지수에 네. 대해서는 기대를 내려놓자는 말씀이신 제 거잖아요. 개인 포트가 대형주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네.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다. 산타랠리도 없었는데 이럴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정확한 라는 거죠. 있었으면 시각들이. 좋겠다가 정확한 거죠. 맞아요. 네, 다들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선수들도 좀 힘을 내줘서 이럴 효과를 가져다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요, 저희 8강부터 어떤 선수들로 대진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8명의 선수들 몇몇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왠지 호텔 신라 해주셨는데, 돗자리 까셔도 되시겠어요. 좋은 날님께서 호텔 신라 해주셨는데, 오늘의 8강 1라운드의 첫 번째 선수가 호텔 신라입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 신라와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대표적인 면세점 선수 그리고 또 화장품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현대바이오, 현대차의 대결입니다. 현대차가 들어가지만은 현대차 그룹주들은 아닙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CM팜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선수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해놓고 임상이 이상 승인됐다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바이오 2라운드에 나섭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2라운드 오랜만에 함께 합니다. 다음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도 중국이네요. 요즘에 지금 라인업 8명의 선수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사실 중국 관련된 선수들이거든요. 3라운드도 중국 대전입니다. 다시금 여행 수요 회복이 되면서 카지노도 붐빌 것인가. 대표 선수 파라다이스 3라운드에서 뜁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은 이 뷰티라든지 생활용품 관련된 플랫폼 유통 쪽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담 글로벌이 현재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대금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되며 오늘 경기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이쪽도 중국 색깔이 있는 FNF 홀딩스가 있습니다.
FNF 대표적으로 디스커버리나 이 MLB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소식. 거기에다가 주력 계열사인 FNF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NF 홀딩스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성적이 100% 넘게 올랐거든요. 이 선수가 15,000원대에서 3만 원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차전지 선수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보합권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까지 8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라인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 이 프로그램,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고 나서 중국이란 단어가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만큼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대 화장품, 호텔신라 대 아모레퍼시픽 두 분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 저는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그리고 저도 호텔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그래서 1라운드 너무 쉽게 호텔신라가 일단은 승자가 됐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호텔신라가 더 나은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오늘 종목이 6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고 봐지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 대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맞아요. 일단은 네.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면세점이 살아나야 되는데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어차피 화장품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뭐 화장품이 수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가 조금 더 수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숙제가 있어요. 탈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업체들의 단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이 1,573억이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에 대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북미 매출이 97% 증가했고 유럽이 60%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이 10%나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매출이 40%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서 실적이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제1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이 탈중국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최근에 241선까지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인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은 호텔신라보다는 기대감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41선을 정말 깔끔하게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없어요. 241선이 없는데 241선을 좀 깔끔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쨌든 중국 효과, 어쨌든 뭐 실적적인 측면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제한적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낮나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혹은 면세점. 네. 매출 의존도 네. 이런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모레퍼시픽 좀 많이 중국에 치우쳐져 있고 그렇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 소위 말하는 보따리상 들어와야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면세점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호텔 사업이라든지 쪽도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만 괜찮았다면 3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은 이 중국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쪽 매출 물론 뭐 면세점 그리고 호텔도 뭐 중국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별로 좀 나눠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조금 나눠져 있다는 느낌.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 쪽에 압축이 됐다는 느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김영희 전문가님, 호텔신라가 더 나은 이유요? 일단은 호텔신라의 본업, 이제 이 객실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연말에 목요일 이제 저희 이제 지나고 나서 금요일 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2박 3일로 한번 놀러 가야겠다 네. 해서 방을 잡는 데만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호캉스 잡으셨어요? 호캉스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와 방이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방이 없고 가격도 높은데 네. 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그냥 저 에어 땡땡땡으로 이제 잡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객실 수요가 12월이 워낙에 좀 성수기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이제 휴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쵸. 놀러 가야 네. 된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들 연말 좀 잘 마무리하고 이제 1월 좀 맞이하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두 분이 같이 가세요? 네? 그건 설마요. 네, 그쵸. 다음 기회에 한번 다 같이 가는 걸로. 네,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호텔신라가 기존 사업이 워낙에 좀 잘 되고 있는 성수기 효과를 좀 잘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3분기 실적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면세점인데
중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완전히 좀 문을 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오늘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사망자가 워낙에 좀 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동을 제한하는 쪽은 나오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중국 당국은 전혀 이 문을 걸어 잠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 경제를 살리겠다, 온 힘을 쏟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문을 닫게 되면 경제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을 계속해서 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열면서 이제 어제 VBP라든지 어떤 이제 의료기기들 혹은 이제 의료 제품들을 정부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나눠준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다만 거리두기 정책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1월에 예정대로 이제 문을 활짝 연다라는 거고 하늘길도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이 따이공들, 이제 이 면세 보따리 행상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것이고 면세점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늘길이 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성장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호텔 신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기대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는 단계. 충분히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내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화장품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중국 내에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경쟁들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이제 중국 내에 이 화장품 기업들을 좀 이겨내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이 내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 이 중국산 제품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매출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장님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노력들을 이제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눈에 보이게끔 이제 나타나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화장품주들은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인 건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살짝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호텔 신라는 안 좋았던 3분기에 이제 안 좋았던 것으로 얘기됐던 면세점 부분이 4분기에 확 좋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눈에 확 보이게끔 크게 또 뛰어들 올라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호텔 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라는 것은 두 분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것인가 여기에 좀 착안해서 골라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1라운드의 승자는 호텔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시죠. 투표 결과 호텔 신라가 압도적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87%의 득표 받으면서 호텔 신라가 이겼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13%.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에 이렇게 막 맹신을 했다가 네. 배신당하면은 그 배신감이 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하고 제약 바이오가 약간 이런 게 5G 쪽도 그런데 없잖아 있는 것 같은 아모레 양치소년 같은 퍼시픽. 게 좀 있죠. 그래요. 네. 아모레 퍼시픽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아모레 퍼시픽은 일단은 한 이게 목표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15만 원 정도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그 15만 원이 목표가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241선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만 원인데요. 15만 원 그 앞을 네. 돌파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지금도 많이 관점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바닥 네, 대비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5만 원 돌파 여부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여기 라인업에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될지 먼저 골라볼게요. 팀장님? 같은 현대가인가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헷갈리게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데. PD님이 저거부터 신스틸부터 해가지고 장난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단은 픽을 하면 현대바이오. 토마토 부분 각성하라, 각성하라. 보수는 각성하라. 픽을 하려면 픽을 하면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저도 가장 고르기 어려웠던 두 종목인데, 네. 저는 현대차를 골랐습니다. 현대차. 네.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둘 다 네. 별로 손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거를 갖다 미리 라인업을 받고 공부를 좀 해가야 되는데, 뭐지? 어떻게 뭐지? 할까? 네. 이건 이러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또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번 라운드 4강 진출행 티켓이 결정이 됩니다. 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팀장님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차선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대바이오가 일단은 화장품을 때문에 엮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이제 의약품 원료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자가 LG생명하고 아모레 퍼시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현대바이오가 오늘 올라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현대차는 지금 좋게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다른 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선택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8월달, 9월달 상당히 잘 버텼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실적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지만 꾸역꾸역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예상되는 원래 영업이익은 한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4만 원까지 주가가 가 있어야 정상인 건데 지금 보시면 저기 잘 버티다가 한 번에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10조 정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 갔어야 정상인데 이게 3분기 때 품질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훅 꺾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자면 2011년도에 이 현대차가 그 영업의 피크가 8조 8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그때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서 제가 볼 때는 실적 모멘텀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분기는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봐야 돼요. IT, 2차 전지, 자동 완성차 같은 경우는 환율 쪽 보게 되면 또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또 하향 조정일지는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확인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불확실성인데 이거는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그 IRA.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한이 많이 그러고 지금 현대차 지금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강수를 뒀거든요. 이거 유예 안 시켜주면 우리 멕시코 가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릴 때 이 부모님이 싸우잖아요. 그럼 옆에서 자신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지금 아빠가 뭐 미국이 될지 현대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현대차하고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 부품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 사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조속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네. 24면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부터 안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상한 드립을 쳤었는데 넌 나에게 그 애육감을 줬어라는 드립을 한번 쳤었는데 네. 그 정도 좀 실망이 컸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나마 현대바이오가 낫다라는 이야기시고 그다음에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이제 그냥 차선을 선택한 느낌인데 네. 현대차도 저는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매매를 할 거냐 하면은 안 할래라고 이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제 현대차를 선택을 했냐면 현대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바이오가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봤더니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구충제 기반으로 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상 2상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임상 2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이다, 신청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긴급 사용 승인권은 해외에서 3상까지 끝난 것들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최근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오노기 조코바 승인권이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제 미뤄졌다가 주가 급락 나오고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바이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또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봤을 때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을 바로 이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수급
지금 현재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말씀 주셨던 IRA에 대한 불안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 IRA 법안에 대해서 미세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결함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그쵸. 뜻이 되고, 지금 이제 네. 바이든이 그렇게 이 IRA를 크게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제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뭐 멕시코로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IRA가 과연 큰 폭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신차 시장이나 중고차 시장이나 굉장히 예약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뭐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다가 바로 이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차를 구매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 여전히 좀 불확실성,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라인에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년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완전히 다 받는 쪽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전기차 수요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이제 줄어들면서 그래도 경쟁력이 크게 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이 짧은 폭에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그래도 이 덩치도 크고 안정성도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선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나은 현대차를 골라주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두 다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듣다 보니 도끼인 객긴이네.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쭉 모멘텀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택으로 저희 4강 진출자 골라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현대바이오 29%,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 71%의 득표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또 워낙에 덩치도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어서 그런지 기대를 많은 분들 하세요. 신년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 10년 대형주가 효과. 가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아, 근데 원래 네. 제뉴얼 이펙트는 중소형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년 효과는 중소형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니까.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네. 중소형 장세면은 네. 뭐 지금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한 지수는 네. 답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종목 개수하면서 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수가 이제 여기 2100포인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500도 가고 3000도 가고 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형주가 맞지 않을까요? 왜 네.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현대바이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네. 가격 전략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현대바이오는 아까 전에도 차선책이라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네. 반등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29,000원.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계속 묶여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코로나 치료제는 그렇게 기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8강 가운데서 3라운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들 뭔가 좀 이렇게 발 빠르고 좀 가뿐한 선수들의 대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청담글로벌. 이 청담글로벌이 현재 거래 대금이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 몸집이 2,400억 정도, 시총이 얼마 안 되는데요.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선수, 어찌된 형문인지, 그리고 또 두 분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전문가님, 저는 청담글로벌 고르도록 청담글로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똑같습니다. 팀장님? 청담글로벌이요. 팀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유튜브에는 남자분들도 이렇게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화장품도 쓰지만은 또 피부 미용 이쪽 얘기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엔데믹 얘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중국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아무래도 연관성 높은 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현지 기업과 그러니까 아모리 퍼시픽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미국 그 중국 현지 기업과 상당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 좀 달리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잖아요. 열리게 되면은 뭐 이제 화장품은 저보다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요기 관련 립 관련된 색소 화장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또 타 조사를 보니까 여성분의 69%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립 관련된 제품을 더 많이 살 용의가 있다. 그쵸.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야 되는 네. 게 저희 코로나 시작한 지금 한 2년, 3년 됐잖아요. 네, 3년. 화장품 유통기한이 색조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아. 네, 3년 거의 안 쓰세요.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게다가 그래요? 오픈해 놓은 거는 네. 6개월에서 길면 1년이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음. 코로나 전에 썼던 립 제품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 알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수요가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화장품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소위 말하는 시술 빌려야 그쵸. 되거든요. 의느님. 네, 의느님한테 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일단은 지금 중국의 진동닷컴이라든지 티몰이라는 중국 이커머스 네. 이쪽에 1차 벤더거든요. 거기다가 바이오비주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히알루론산이 이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먹는데, 오. 먹네. 네. 그래서 이런 보톡스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쪽까지 연결해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보면은 뭐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여타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휴재 같은 기업들 잘 주가 봤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이제 또 무진메디라는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이게 또 지질 나노 입자 필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피부과의 침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MP 기반 기술을 이제 해가지고 또 필러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의 어떤 유통을 도와준 브로커 역할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 제품도 생산하게 되면서 좀 주목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열렸을 때 중국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어떤 피부 관심은 많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옆에서 깨알같이 김혜율 전문가님이 여기서 네. 지원 사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여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피부야 먹어라, 화장품을 먹어라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어떤 의미였는지 화장품 관심 많으신가 봐요, 미용 쪽에. 뭐 피부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왔나 봐요, 제 수저가. 네. 저도 모르게. 저도 이 청담 글로벌은 중국 리오프닝에 그래도 가장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결국에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쪽은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징동닷컴 1차 벤더사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1차 벤더사입니다. 그런데 징동닷컴이랑 알리바바 시총 합쳐서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쪽에 1위 2위 기업들을 이제 등에 얹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사들이 이제 시총 규모를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약 한 7,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청담 글로벌은 지금 현재 3천억도 채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 여력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징동닷컴의 1차 벤더사가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청담 글로벌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이 중국 쪽의 내수 활성화가 됐을 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뷰티, 그 다음에 케어, 뭐 이러한 부분들의 제품을 중국에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환경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내년에 중국 리오프닝에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저는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징동닷컴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유통 단가들을 다 오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차 벤더사 쪽에는 다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가로 또 이 전략을 좀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판매 전략도 상당히 이 중국 내에서는 잘 꾸려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죠. 지금 이제 국내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카지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하늘길 열리면서 이제 일본 큰 손들 와가지고 돈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죠. 많이 땡기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큰 손들 와가지고 곧 이제 많이 땡겨주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담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덩치는 작은데 앞으로 이 성장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폭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급등폭은 청담글로벌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메리트가 조금 더 이쪽에 느껴졌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게 마음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청담글로벌을 더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4강으로는 청담글로벌이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두 분이 청담글로벌을 지지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의 선택은 거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담글로벌 56% 그리고 파라다이스 44%. 파라다이스를 응원하는 분도 상당수 계세요. 게다가 파라다이스가 카지노도 있지만 네, 그렇죠. 호텔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도 호텔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영어로 남겨주신 시청자분도 계셨는데 그러면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파라다이스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이제 네. 중국 반사수혜 예상되는 게 또 마카오가 카지노가 규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사수혜를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19,000원 다음 이제 전고점 부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8강의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의 대결도 사실 접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각각의 매력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들이죠. FNF 홀딩스, 중국발 모멘텀을 받고 있는 FNF 홀딩스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뭔가 좀 영원한 4번 타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창은 굉장히 좀 인기를 구가했다가 요즘 들어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이차은지 선수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명 살포시 8강 라운드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마음의 선택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거는 뭐 1초도 고민 안 했어요. FNF 홀딩스. 그리고 김영준. 또 FNF 홀딩스입니다. FNF 홀딩스. 팀장님 이제 이차은지 버리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내년에 삼성 SDI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출연 때도 그 얘기 해주셨죠? 네. 그것보다 저는 유무상증자한 회사를 안 봐요. 특히나 무상증자 저는 안 봅니다. 지금 차트가 나갔잖아요. 네네네. 차트가 나가는데 FNF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저게 수성주가 반영된 거거든요. 수성주가 반영 안 시키고 차트 좀 넓혀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상증자의 저주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G2파워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수정주가 반영하지 말고 보게 되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여부면 주가가 옆으로 누워버렸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면 또 그 엠데스테크 네. 이게 어저께 무상증자 얘기 나오긴 주가가 또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무중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다 가셨죠? 그래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건데 아. 이게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마트 가서 1+1처럼 하나 더 주면은 네. 제가 왜 이렇게 규탄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1대1 무상증자다. 그럼 내 주식이 한 두 개가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증자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해가지고 이게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면 이거는 그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 건들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보증금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밖으로 자칫 유출될 수 있는 자금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만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엠데스테크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출연 때는 네. 미스터블루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아,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 그래요? 전까지는. 그러니까 차라리 요것도 그리고 기사도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무중 300% 호재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네. 그런 기사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호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네, 네. 욕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호재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디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중 때문이고 2차전지를 버리신 건 아니고 그쵸. 그러면 FNF 홀딩스가 좋은 이유는요? FNF 홀딩스가 이게 인적 분할하고 무상증자를 같이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FNF 홀딩스가 주가가 계속 얘도 분할하고 있는데 기었거든요. 기다가 지금 11월 10일부터 주가가 반전이 됐어요. 네. 반전이 됐는데 결국 뭐 때문에 반전됐냐면 이게 해외 매출 때문에 반전이 됐거든요. 그날 11월 10일 날 제격이 맞으면 상가 갔어요. 상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제가 짚어드리냐면은 무상증자 하는 회사도 결국에는 이 FNF처럼
그 매출 대박 소식이 나와야 주가가 탈피가 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탈피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F&F 홀딩스가 그러니까 답답하게 흐르는 주가든 탈피하기 어떤 방법이 어떤 거냐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F&F 홀딩스를 더 선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같은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번에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줘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탈출한 이걸 한 보여준 선수. 거죠. 그래서 F&F 홀딩스가 더 좋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 예, 당장에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네. 것들을 골랐고 F&F 홀딩스가 워낙에 좀 실적이 좋잖아요. 네. 이제 MLB 단일 브랜드가 1조가 넘어간다는 네. 소식.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MLB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구를 이제 좋아한대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가 어마어마해서. 네. 저는 MLB 하면 그 모자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2010년대 유행했었던 지금 근데 MLB하고 농구는 NBA 아닌가요? MLB NBA 같이 나오지 않나요? 넘어갈 뻔했네. 넘어갈 뻔했네. MLB는 야구인데. 맞아요. MLB가 MLB는 야구죠. 그런 같이 나오나요? 넘어갈 뻔했네.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찌됐든 네. 중국인이 농구가 인기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죠. NBA잖아요. MLB가 아니라. 근데 MLB에서 NBA 관련된 제품도 나오겠죠? 나오지 않나요? 제가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 모자를 안 쓰기 네. 때문에 어찌됐든 MLB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모자가 너무- 2개가 있어요. 혼자 쏙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모자를 안 쓴다고요? 제가 조사해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조사해 올게요. 네. 그래서 빨리시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네. 어디까지 MLB 네.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고 중국인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인 내에서 의류 매장, 의류 쪽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올해만 해도 아마 2,800개 매장의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MLB가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흐름들 더욱더 기대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데 MLB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 더욱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들이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훨씬 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코프롬 BM에 대해서 이제 뭐 무증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워낙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쉬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2차 전지 종목들 소재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그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원화들을 잘 해내면서 이제 뭐 IRA 대상 품목 그다음에 비대상 품목 잘 나눠서 전략을 잘 꾸려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은 완전하게 좀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F&F 홀딩스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저는 반대예요. 아. 에코프롬은 2차 전지 살아나도 못 간다고 봐요. 무중 때문에. 무중 때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끌했잖아요. 호재를 2020년까지 다 땡겨서 다 반영시켜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F&F 홀딩스처럼 이렇게 해외 실적이 막 10조, 20조 이런 얘기 안 나오는 이상 저는 에코프롬 그 전까지 못 간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롬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2차 전지 쪽은 분위기를 조금 더 보고 에코프로 BM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숙제도 안 했어요. 2차 전지는 고평가에서 하는 숙제도 있어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퍼가 127배거든요. 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퍼 기준을 봤을 때 아직도 90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고평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 근데 이 고평가를 가장 빨리 해소하는 게 지금 삼성 SDI다 보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좀 선별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떡하다가 4라운드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디 헷갈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F&F 홀딩스하고 에코프로비엠 어떡하다가 좀 바보들에게 대화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깨알 같은 그 재미를. 저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리하시게 저는 안 이렇게 넘어갔어요. 딱 팀장님 잡아주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농구 쪽이다. 네. 제가 문제네요. 네. 저 영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저희 두 분의 의견은
오늘은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 결과입니다. 투표 결과가 FNF 홀딩스 52%의 지지를 받으면서 FNF 홀딩스가 선택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하긴 한데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너무 크게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8,000원 이전 매물대 설정을 해서 당장의 이제 흐름보다는 앞으로의 2차 전지 흐름을 좀 주의해서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 라인업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1라운드 보겠습니다. 어수선한 8강 가운데서 이기고 올라온 두 선수예요. 호텔신라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이제는 뭔가 좀 체급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두 선수입니다. 먼저 팀장님 어떤 네. 쪽이요? 안 넘어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에요. 네. 호텔신라 네, 그리고 저도 호텔신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네. 두 분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호텔신라인데 그러면 팀장님 네. 먼저요? 호텔신라도 아까 전에 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게 해서 왔다 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모니퍼시은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리고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이마트 좀, 이 내 안에 있는 종목인데, 이마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이마트를 왜 얘기를 하느냐. 네. 이 이마트도 호텔 사업을 해요. 조선호텔. 조선호텔 이마트. 네, 조선호텔 앤 리조트. 이 조선호텔의 모회사가 이마트예요. 그래요? 네, 이마트인데 이번에 8년 만에 적자 탈출했어요. 8년 만에 2014년부터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였다가 이번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계속 풀리게 되고 이제 중국도 열리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예약하기 힘들다 건데 저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파레스 호텔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약이 안 돼요. 이미 아까 호캉스 말씀하셨잖아요. 이 패키지 상품이 다 팔렸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한 3달 전에 봤는데. 3달 전에도 없었어요? 네. 오,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3달 전에 미리 나와 있는 상품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달 앞두고 나온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호캉스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모님만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그러시구나.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이게 2달 열리는데, 어쨌든 꽉 차가지고 예약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호텔 부분은 이제 빵빵한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왕래가 생기게 되면서 면세점 같은 경우 3분기 비용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좋아지게 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뭐 체급은 현대차가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주류를 보게 되면 현대차보다는 면세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좋은 것들만 있고 단기적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현대차는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주목을 받기 힘들다라는 점 때문에 호텔신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더 좋냐의 경쟁을 했던 선수와 누가 그나마 덜 나쁘냐의 경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은 너무 가뿐히 호텔신라의 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시죠. 네, 8대2입니다. 이변은 없고요. 호텔신라가 8, 압도적인 지지로 호텔신라 결승 라운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현대차는 기다려야죠. 그냥. 지금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5만 원 정도 주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제가 목표가 계속 낮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소위 말씀하시는 반등심에도 필요한 종목이고, 불가피하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존버하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그대로 보유 의견이 나갔습니다. 다음입니다. 4강의 2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청담글로벌 대 FNF 홀딩스, 이번에 중국 관련된 쟁쟁한 선수들의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쪽이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청담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글로벌, 그리고 네. 팀장님은요? 저는 계속 청담글로벌 고입니다. 고. 청담글로벌. 요번에도 의견이 좀 두 분이 동일하게 주셨는데, 먼저 팀장님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갔느냐, 이제 가기 시작했느냐, 네. 요 관점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청담글로벌은 이제 하단 박스권에서 이제 네. 올라가려고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청담글로벌 쪽으로도 그렇고 이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에서 또 답을 찾아주셨어요. 김혜물 전문가님은요?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FNF 홀딩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청담글로벌은 잠깐 이제 차트를 같이 이제 보게 되면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차트를 늘려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물 구간을 이제서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매물대를 이제는 다 소화를 마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1월까지는 차이나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코로나 폭증에 따라서 이 관련된 이 제약주나 의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같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담글로벌은 방역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저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봤을 때 이 현재 이 매물, 앞선 매물 구간을 지금 다 소화해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탄력만 더 나오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밀고 갈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담글로벌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열렬한 지지를 네. 봤습니다. FNF 저희가 홀딩스를 너무 안 다뤄봤는데 네. 실적이 앞서서 좋아서 이렇게 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FNF는 주가가 거의 이렇게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동일하게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건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주식이 힘들어요. 그 이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장을 보고 싶은 건 본다고. 맞아요. 시장이 답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땡기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시장은 FNF보다 FNF 홀딩스를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FNF 홀딩스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실적, 그러니까 해외 매출 보게 되면은 뭐 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FNF보다는 FNF 홀딩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저도 잠시만 좀 띄워주시면 제가 저도 팁 하나 드리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11월 10일 날 상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나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11월 10일 날 상한가 나오기 전날, 상한가 나오기 전을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한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저런 거 놓치지 마세요. 저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저런 패턴 만들면서 이런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슈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 FNF 홀딩스 11월 10일 날 흐름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로보티즈가 상한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런 패턴들은 좀 기억해서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팀장님의 깨알팁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진 바로 오늘의 승자 청담글로벌이었는데요. 지금 라운드 결정은 일단 됐는데 여러분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이 역시 조금 더 우위에 있는데 요번에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면 FNF 홀딩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김혜물 전문가님? 일단 FNF 홀딩스는 워낙에 지금 중국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봐서 37,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NF 홀딩스 37,000원. 지금 주가가 34,000원 근처거든요. 네. 37,000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오늘 퍼포먼스가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팔 준비해야죠, 이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결승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은요, 호텔신라 대 청담글로벌. 결국에는 중국을 모두 다 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지 두 분의 의견은 거들 뿐, 결론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오늘의 우승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거들어 주세요, 팀장님. 네. 저는 청담글로벌입니다. 청담글로벌. 그리고 아마 시청자님들도 청담글로벌로 가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좀 전 투표 결과 보니까 비슷했어요. 비슷비슷해요. 예, 네. FNF 홀딩스랑도 일단 비슷했어요. 청담글로벌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담글로벌. 그러면 호텔신라와 비교해서도 청담글로벌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클 수가 있다라는 그쵸. 부분이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호텔신라는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본업이 지금 현재 뭐 호텔 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청담글로벌은 중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내수가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민감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다. 그러면은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시총도 좀 워낙에 작은 종목이라 한 번 더 탄력받으면 크게 갈 수 있잖아요. 매력도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네. 팀장님은요?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일단은 중국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 엔데믹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얼마만큼 중국에 가깝느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청담 글로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이마트와 청담 글로벌이 아니었다라는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마트였으면 마음의 갈등이 좀 한참. 아마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청담 네. 요즘에 미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네, 이마트하고 청담 글로벌 미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있었다라면은. 다행히도 호텔 신라였네요. 앞으로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네. 토마토보님 듣고 계시죠? 지금 팀장님을 고뇌에 빠지게 하시려면 요 라인업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선택은 너무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최종 승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 호텔신라 대 청담글로벌. 호텔신라가 68%예요. 김영윤 전문가님, 너무 쉽게 청담글로벌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약간 또 대중의 시선은 다른가 봐요. 12월 달에 호텔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이 고르신 것 같은데. 예약에 실패하신 분들이 그래 이쪽이다 네. 이렇게 하셨나 수요가 봐요. 폭발하는구나 그런가 이렇게 이제 봐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면 제가 가격을 호텔신라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충분히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가격 매물대 구간 89,000원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00원이요? 그러면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좀 더 높아요. 95,000원. 95,000원이요.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팀장님 그렇게 네. 잡아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뭐 탄력을 받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아마 이 흐름 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목표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호텔신라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고 아쉽게 또 네. 1위를 놓친 청담글로벌 두 분의 러버콜은 동일하게 들어갔었는데 가격 전략 팀장님이 세워주세요. 저는 14,000원 보고 있어요. 14,000원이요. 요 근래 요 종목을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네. 팀장님의 또 네. 원픽인 청담 글로벌까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두 분의 이렇게 깨알 같은 조언으로 오늘 이렇게 8명의 면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오늘 이렇게 또 경기 8강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라인업 짜기 전에 미리미리 좀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은 또 어떤 선수들이 경기장에 얼굴을 내밀지 이런 부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집중력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